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진의 주식전략실입니다. 오늘 주식전략실에서 준비한 주제는 세계 1위인데 반토막난 이 기업 무섭게 올라갑니다 라는 주제로 오늘의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최근 들어서 제가 많은 저평가 관련된 기업들, 실적 대비해서 저평가받은 기업들 중에서 구조적인 개선이 이루어지면서 올라갈 만한 기업들을 많이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이런 종목들도 물론 좋겠지만 이제 유동성이 본격적으로 풀리면서 정부 정책의 수혜를 받으면서 움직일 만한 종목들도 주목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서 오늘의 새로운 유형의 종목을 준비해봤습니다. 꼭 여러분들께서 비중을 크게 늘려서 투자할 수는 없겠지만 꼭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고 소액이라도 공략을 해보실 만한 기업이라고 생각돼서 가지고 왔으니까요. 종목 끝까지 어떤 종목인지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종목은 트럼프가 찍은 지금 현재 특별한 산업입니다. 자, 그럼 하나씩 진행해 보겠습니다. 일단 우선 본격적인 영상 진행에 앞서서 우리 감사한 분들에게 다양한 무료 자료집 내어드리고 있죠. 여러분들께 AI 반도체 유리기판 자료집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리 로봇 자료집 또 여러분들께 만들어서 내어드리려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자료집들도 영상 마지막에 무료로 받아갈 수 있는 방법 설명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요즘 증시 2026년도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어떻게 대응할지 대응법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무료 카카오톡방을 열어서 언제 주식을 사야 할지, 언제 주식시장의 저점과 고점이 올지,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2026년도 공략할 만한 주식은 어떤 기업인지 실시간으로 그리고 주기적으로 계속해서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무료 카카오톡방을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영상 마지막에 어디서 받아갈 수 있는지 설명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간단한 이야기 마무리해 보겠고요. 본격적으로 오늘의 종목 먼저 공개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종목은 비츠로 넥스텍이라는 기업입니다. 해당 기업이 상당히 주목해 볼 만한 기업이에요. 좀 해당 기업을 모르시는 분들은 꼭 이 기업이 제가 오늘 영상에서 전달해드린 내용뿐만 아니라 깊게 관심이 가시는 분들은 깊이 찾아보시는 걸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해당 기업은 왜 주목해 봐야 되냐라고 하면 최근 들어 트럼프의 정부 정책이 아니죠. 정확히 트럼프의 행동 하나 때문에 지금 현재 최근 들어 관련 종목들이 급등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왠지 보겠습니다. 최근 들어 트럼프 미디어라는 회사가 트럼프 회사죠. 트럼프 회사가 이날 비상장 비팽융합 에너지 기업인 TME 테크놀로지와 전액 주식 교환 방식으로 합병했습니다. 합병 후 탄생할 기업의 전체 가치는 약 60억 달러고요. 규모 자체는 8조 원으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트럼프 그룹의 데니얼 뉴먼은 핵융합이 AI 경쟁의 다음 격전지라면서 미래의 막대한 전력 수요의 해답으로 핵융합을 제시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핵융합이 인공태양이라고 보통 표현하기도 하죠. 뒤에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1998년에 설립된 ATE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민간 융합 기업 중 하나입니다. 근본 있는 기업이라는 거죠. 그리고 구글의 모 회사의 알파벳, 지금 이제 석유 기업 쉐브론, 그리고 골드만삭스 등의 투자도 받은 기업입니다. 네, 근본적인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미래 산업이라고 생각이 돼서 투자를 큰 기업으로부터 받아놓은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도대체 핵융합이 도대체 뭐냐 이제 궁금하신 분들에게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런 겁니다. 간단하게 말해서는 인공태양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태양이 엄청난 열과 빛 에너지를 내지 않습니까? 동일한 방식으로 에너지를 통해서 우리가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을 핵융합 발전소 그리고 혹은 인공태양 발전소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깊게 설명드리면 보통 이제 핵융합을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중수소라는 게 필요하고요. 아래 보이시는 삼중수소라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얘네가 나눠지는 게 아니고 합쳐지는 거예요. 얘네가 합쳐집니다. 합쳐지는데 합쳐지는 과정 속에서 헬륨이라는 걸로 완성이 돼요. 그럼 나중에 이 헬륨은 나중에 또 쓸 수도 있겠죠, 그죠? 헬륨이라는 걸로 완성이 되고, 근데 이 5개가 모여서 4개가 모였을 때 헬륨이 되거든요. 딱 짝수로 딱 맞았을 때 헬륨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중성자, 파란색 중성자가 하나 남잖아요. 이 중성자가 하나 떨어져 나갑니다. 자, 근데 이 4개, 5개가 모여서 4개와 하나로 분리됐는데 이제 무게를 재보니까 무게가
보니까 가벼운 거예요. 비교적 무게를 재봤더니 근데 무게가 줄었다는 소리는 어딘가에 뭔가 유출됐다는 얘기인데 그것이 바로 에너지로 전환돼서 방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중수소와 삼중수소가 이 하나로 이 헬륨으로 바뀌는 과정 속에서 하나의 중성자와 에너지 헬륨으로 나눠져서 나오게 되고요. 결국에는 에너지가 발생하게 되면서 이 열 에너지로 이 발전기를 돌리는 방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이런 방식이라 보시면 돼요. 실제 그래서 이제 핵융합 발전소는 이렇게 생겼어요. 연료 공급 장치에서 연료를 좀 공급하면 중성자 멸발생 플라즈마 가열 장치로 이제 가열을 시키고 일정 수준의 이제 온도를 유지해 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고자기장 초고온 플라즈마를 통해서 지금 이제 지금 현재 지구의 환경하고 지금 태양의 환경은 다르잖아요. 태양 같은 경우는 굉장히 높은 열을 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지구의 환경은 완벽하게 다릅니다. 그래서 지구에서는 열과 압력을 일정 수준까지 낮춰줘야 핵융합 발전이 가능해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쫙 철저하게 장비를 갖춰놓고 그리고 플라즈마 고자기장하고 초고온 플라즈마로 환경을 만들어줬고 거의 플라즈마 가열 장치를 통해서 열을 올려놓은 다음에 그걸 통해서 진행하는 거죠. 그래서 뭐 냉각수하고 이제 고온수 요건 이제 전기를 만드는 발전소죠, 그죠? 발전 단계라 보시면 되고 이런 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핵융합 발전 인공태양에 가동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사실 이 얘기만 뭐 길게 하면 더 길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뭐 요 이야기 뭐 사실 깊게 알아서 우리가 뭐 딱히 중요하진 않습니다. 우리가 뭐 발전기를 여러분들께서 만드실 건 아니시니까 그죠? 간단하게만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장비가 필요하고 열과 압력을 일정 수준으로 계속해서 유지해주는 장치들이 중요하다 정도로 인지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그러면 핵융합 발전의 장점이 무엇이냐? 장점이 있으니까 하겠죠. 인공태양은 수소 1g으로 석유 8톤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생산합니다. 어마무시하게 효율적인 거죠. 엄청 효율적인 겁니다. 온실가스가 발생하지 않아서 발전에 따른 이산화탄소 처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전력 가격을 2배가량 아낄 수 있습니다. 그죠? 인공 태양광이나 풍력대에 대비해서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도 적습니다. 안정적인 전력 공급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핵분열과 달리 연쇄 반응이 없고 덜 위험도 낮다는 거죠. 바닷물의 수소와 리튬을 사용해서 약 500만 년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될 만큼 지구에도 상당히 풍부한 자원이 꽤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여기서 이제 지구에서 모든 이제 자원을 다 가지고 올 수 없어서 하나를 이제 좀 우주로 좀 나아가야 되는 이유가 있긴 한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근본적인 이제 원재료 자체가 그리 멀리 있지 않다라는 거 인지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가 하나 있긴 합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앞서 보셨던 위에 보시면 중수소하고 삼중수소가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중수소는 많아요. 어디서는 구하기가 좀 어렵지 않거든요. 근데 문제는 삼중수소입니다. 삼중수소를 구하는 게 좀 어려워요. 삼중수소가 만들어지는 이제 조건 자체가 좀 까다롭기 때문에 이게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보통 가져오냐면 핵심 연료 조달을 지금 현재 중수소는 지구에서 충분히 구할 수 있으나 삼중수소는 부족해서 달의 표면에 있는 삼중수소를 가져와야 됩니다. 삼중수소, 제가 잘못 썼네요. 중수소가 아니라 삼중수소를 가져와야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인공태양 기술을 연구하는 동시에 하고 있는 행동이 2018년까지 우주 비행사를 달에 착륙시키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 2030년도까지 달의 표면에 지금 현재 상설 전초기지의 초기 요소를 구축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이게 요것 때문이에요. 이제 원래 이제 그럼 삼중수소는 어디서 오냐라고 하면 왜 달 표면에 있냐라고 하면 삼중수가 내 태양광 태양의 이제 에너지가 태양이 이제 지금 이제 분열을 통해서 그 태양풍이라고 하죠. 보통 태양의 에너지가 쭉 분출될 때 그 분출되는 에너지 자체가 이 지구에 도달할 때 이 지구에도 도달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지구 같은 경우에는 딱 잘 감싸주고 있는 막이 존재하잖아요. 그죠? 대기권이 존재해서 내려오다가 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없어집니다. 근데
달에는 뭐 지금 이제 막아줄 만한 무언가가 없죠. 뭐 자기한이 강한 것도 아니고 지금 뭐 층이 명확하게 만들어져 있는 것도 아니라서 달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표면에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뭐 달의 속에 있는 게 아니고요. 달의 표면에 쌓인다라고 여러분들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달의 표면에 쌓여 있는 삼중수를 잘 걸러내고 해서 가져오는 기술을 현재 미국이 준비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달에서 삼중수를 가져오기 위한 사전 작업이 필요하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인지하실 점이 뭐냐면 핵융합의 기술이 지구에서 구현되는 게 가능할지라도 본격적인 가동을 위해서는 어디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까? 우주의 중에서도 우리가 달 표면 정도까지는 나아갈 수 있어야 그래야 제대로 된 에너지 자원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생각해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비츠로 넥스텍이라는 기업이 핵심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우주 기술도 있고 핵융합 기술도 있거든요. 사실상 지금 미국 정부 트럼프가 원하는 전기 생산 방식의 핵심 기술을 싹 다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서 앞으로 국내에서도 한국에서도 비슷한 방향성을 좀 가져갈 가능성이 높겠죠. 같이 주목받으면서 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 대략적으로 좀 봐야겠죠. 해당 기업이 설립된 건 2016년도입니다. 비츠로 넥스텍은 누리호를 비롯한 국가 전략 과제의 핵심 부품을 공급하며 기술력을 축적한 기업입니다. 현재는 우주항공, 플라즈마, 핵융합, 가속기 등 4대 전략 사업을 중심으로 미래 산업 전반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우주항공과 핵융합 부분을 주요 상업으로 영위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키워드죠. 우주항공 부분의 경우 국내 기업 중 유일하게 액체, 로켓 엔진 등 핵심 제품 설계, 제작 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죠? 우주의 그냥 우리나라 한국 우주 기술의 핵심이라 보시면 됩니다. 한국형 우주 발사체인 누리호의 국내 최초 엔진 컴포넌트를 공급했으며 3D 적층 제조 기술 등 차세대 발사체에 대응 가능한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게 3D 적층 제조 기술이 뭐냐면 사실 우주항공 같은 경우에는 아직 상용화가 완벽하게 진행된 단계가 좀 아니긴 하다 보니까 이게 핵심 부품들을 이제 우리가 대량 생산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핵심 부품을 3D 적층 제조 기술로 만드는 경우가 상당히 좀 많거든요. 그래서 정말 미세하게 정말 1mm 차이로 좀 성능이 문제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결정이 나는 이제 기술이기 때문에 이런 정말 미세한 부품을 잘 만들 수 있을 만한 기술이 있어야 자체적으로 다양한 우주 부품들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기술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액체 로켓 엔진 그리고 적층 제조 기술까지 핵심 부품까지 만들 수 있는 핵심 기술을 전부 다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핵융합 부분의 경우 전 세계적으로 4대 기업인 동시에 국내에선 유일한 플라즈마 대면 부품 전문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다가 국내에서 유일한 부분이라는 걸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이런 부품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뭐 전 세계적으로 함께 미국과 사업을 할 때 주목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 포함 7개국이 참여한 글로벌 프로젝트인 국제 핵융합 실험로와 한국형 핵융합 연구로의 내부 보호 장치인 플라즈마 대향 장치 그리고 중성 입자 가열 장치 등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앞서 보셨던 뭐 이런 장비들 중에서 몇 가지 플라즈마 가열 장치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생각해서 생산해서 이제 공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게 얘네가 없으면 사실 한국도 핵융합이 좀 힘들죠. 그만큼 이제 핵심적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억 도 이상의 초고온 플라즈마 핵융합 반응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텅스텐 소재의 내벽이며 지금 현재 글로벌 핵융합 프로젝트들의 해당 제품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서 제조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비츠로 넥스텍의 기회 요인으로 최근에 주목을 많이 작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기술들은 좀 가지고 있는 기업이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언제 가장 주가가 잘 가냐면 정부 정책이 밀어줄 때 잘 갑니다. 근데 보통 정부 정책은 언제 밀어줍니까? 남이 할 때, 남이 성공했을 때, 이제 우린 늦어도 지금이라도 따라가야 된다라고 할 때 정책자가
제품들이 많이 배정되거든요. 지금 미국이 본격적인 투자를 시작했고요. 이미 기술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하나씩 상용화를 나아가기 위한 기술들이 하나씩 완성됨에 따라서 한국도 정부 정책에서 밀어줄 가능성이 높다. 근데 이 핵융합 발전을 위해서는 앞서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핵심 연료인 삼중수소를 조달해야 된다. 삼중수소를 조달하기 위해서는 자연스럽게 우주항공 관련된 기술도 함께 필요하기 때문에 우주항공 기술 기본적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핵융합 관련된 기술도 주목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특히나 이제 해당 기업들이 저는 이제 조금 더 주목해볼 만하다라고 보는 게 최근 이제 기업들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규제를 좀 시작했거든요. 뭐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어도 이제 국내에서나 팔리지 뭐 해외에서 팔리겠어?라는 생각을 보통 하잖아요. 근데 이제 곧 해외 시장에서도 판매가 될 가능성이 꽤나 높아 보이는 게 옛날에는 이제 중국산 부품들도 꽤나 많이 다양한 곳들에서 썼거든요. 근데 미국이 핵심 기술들에 대해서 중국산 제품을 쓰지 말라는 이야기가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이제 가장 첫 번째로 나오기 시작한 게 이제 드론 규제를 좀 들어갔는데요. 드론하고 드론 부품 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기사들이 나오죠. 지금 미국 외국산 드론 부품 수입 금지 중국 제품들을 좀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사실상 발표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죠? 그래서 사실상 드론의 핵심 부품들은 다 중국이 만드니까 중국을 규제하고 있는 건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드론하고 뭔 상관이야라고 하시겠지만 요즘 드론하고 지금 드론은 과거 드론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과거 드론은 좀 장난감의 성격이 좀 강했다라고 한다면 이제 드론 기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말 무기를 전쟁을 대신해 준다라는 느낌까지 성장한 게 바로 드론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는 우리가 무인기가 상당히 많아지는 시대가 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인공위성에 들어가는 부품하고요 드론에 들어가는 부품들이 겹치기 시작했습니다. 서서히 하나씩 겹치기 시작했거든요. 우주항공 관련된 기술하고 지금 이제 겹치기 시작하는 거죠. 미래의 성장 방향성이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은 중국 공급망을 통하지 않겠다라고 미국이 선언하는 건데 이게 미국이 나아가는 방향성에 역시나 가장 중요한 핵융합 발전에서도 비슷한 규제 내용이라든가 비슷한 방향성에 대한 내용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이렇게 중국의 공급망을 제외하고 생각해보면 비추론 엑스텍이 해외에서도 판매가 될 만한 가능성이 꽤나 괜찮아 보이는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을 우리가 실적이 당장에 뭐 나온 기업은 아닙니다. 최근에 신규 상장했고 적자인 상황에서 상장한 기업이기 때문에 폭발적인 상장을 엄청나게 이어간다. 근본적으로 안심하고 뭐 길게 찍을 수 있다. 이런 건 아닐 수 있습니다만은 적어도 내년도에서 2017년도까지는 유동성이 계속 풀릴 것으로 보이거든요. 2026년에서 2027년까지 중장기적으로 큰 폭의 방향성을 가져가 보시면 한번 큰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어요. 물론 실적이 증명된 기업은 아직 아니라서 우리가 많이 찍을 수는 없겠지만 소액이라도 넣어두시고 관심을 가져두시면 큰 폭의 상승세를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이라고 현재 보여지니까요. 유동성이 풀렸을 때 보통 이런 기업들이 잘 가죠. 내년도 내후년도에도 계속 유동성이 풀릴 예정이니까 중간중간 잡음은 있어도 여러분께서 주목해 보시면서 공략해 보셔야 되는 종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꼭 알아두셔야 되는 종목이라고 봤고요. 고점 대비해서 반토막 났다가 다시 한번 반등이 주면서 마이너스 한 30% 구간까지는 올라왔습니다. 다시 내려오면서 한 11만 원 선까지 11,000원 선까지 좀 이제 어느 정도 내려와 주면 다시 공략할 만한 타이밍이 왔다라고 생각이 되니까요.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난 어디서 공략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적어도 11,000원 이하 자리에서 공략 이어가 보시면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관심 가져두시고 투자 이어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께 오늘 준비한 종목에 대한 이야기 말씀을 좀 해드렸고요. 나는 추가적으로 더 많은 종목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무료 어플리케이션에서 추천 종목 그리고 뭐 다양한 곳들도 정보도 제공해드리지만 특히나 무료 카카오톡방을 통해서 시장에 어떤 타이밍에 저점 타이밍에 어떤 종목들을 찍어야 되는지 말씀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번 주에 올려드리는 게시글 꼭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직 올려드리진 않았습니다. 어디로 들어오셔야 확인할 수 있냐라고 하면 이재진의 주식전략실이라고 해서 무료 어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삼성 핸드폰 사용하시는 분들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아이폰 사용하시는 분들은 앱 스토어에서 이재진이라고 검색해 주시면 되고요.
검색이시면 무료 설치 버튼 나오고요. 설치 버튼 클릭하시면 무료로 다운로드가 됩니다. 다운로드 받고 들어오시면 어떤 화면이 나오냐? 이재진의 주식 전략실 무료 어플리케이션이 나오거든요. 무료 어플리케이션에서 앞서 보셨던 뭐 급등추천주, 포착 자료 등 다양한 자료들이 있는데 급등추천주 들어가 보시면 다양한 자료집도 드리지만 해당 곳에 무료 카카오톡방 오픈글도 올려드릴 겁니다. 무료 어플리케이션 우선 받아두셨다가 핸드폰 번호, 뭐 개인정보, 회원가입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다 무료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어플리케이션만 받아두시고 처음에 어플리케이션 지금 이제 다운로드 받으실 때 푸시 버튼 설정 정도만 여러분께 해두시면 제가 글 올릴 때마다 바로 보실 수 있으시니까요. 처음에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으실 때 푸시 버튼 설정만 해두시고 나중에 올라오는 무료 카카오톡방 공지를 확인하시면 훨씬 더 좋은 시장 공략이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이외에도 매일매일 급등 추천주, 단기 급등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종목들 짚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급등 포착 자료에서는 장시작 전에 해외 증시 분위기부터 시작해서 전일자 상승 테마, 그리고 오늘 아침에 주요 뉴스와 관련된 종목들, 시장에 대한 내용들도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확인하시면 대응에 많이 도움되실 것 같아요. 좋습니다. 이제 곧 카카오톡방 오픈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할 테니까요. 다들 어플리케이션 받아두시고 대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항상 구독 버튼 아직 안 눌러주신 분들은 구독 버튼, 따봉 버튼까지 부탁드립니다. 우리 항상 11만 명의 구독자 여러분들 항상 감사합니다.